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즐거운 토요일이죠? 자, 보시고, 오늘도 비 온대요? 뭐, 비가 막 많이 올 모양인데요? 자, 얼핏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이제, 지난주 우리 이제 등급 시작했죠? 이제 등급 1장, 2장 봤어요. 그래서 이제, 1장, 2장은, 가장 기본되는 사항들이에요. 자, 보시고 이제 복습 한번 해볼게요. 복습. 자, 딱 떠올라야죠? 자. 접수는 잘 하시고요. 자, 보니까 이제 어떤 분은 보니까 서울 분인데 막 지방으로 쫓겨가고 막 그랬다고 막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학교가 부족해가지고 막 그런 모양이에요. 자, 일단 보시면 일단 1장. 자, 1장은 우리 흔히 등기법 총칙 그랬고요. 첫 번째 등기의 의 왔죠. 등기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딱 두 문장. 첫 번째 현행법상 등기의 접수 시기는 언제?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이렇게 했고. 두 번째 효력 발생 시기는 등기를 마친 경우 접수한 때로부터. 거꾸로 돌아가야 되고 그렇게 이제 그 두 문장. 그다음 이제 등기 종류 왔어요. 이제 등기 종류는 이제 용어 정의는 꼭 보셔야 돼요. 용어 정의 다 아셔야 되고 여기는 시험 보러 하면 그거 나올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부기 등기. 그럼 이제 또 자, 부기 등기 나왔어요. 이제 부기 등기 나오면 종류는 두 가지. 자, 이제 첫 번째는 뭐 있었죠? 첫 번째 그렇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 그럼 이제 문제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그거는 주등기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그게 부기등기. 한 가지. 두 번째는 등기부의 일부의 뭐 변경, 경정 등기 이렇게. 포인트는 일부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일부인데 우리 흔히 그거 나왔어요.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주등기, 부기등기? 그죠? 다시 등기명의인 표시 뭐 있죠? 성명,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그럼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지. 그 일부니까 부기등기. 이렇게. 또 하나는 이제 일부 말소 회복 등기. 전부 말소 회복은 전부니까 주등기고 일부 말소 회복은 일부니까 부기등기. 이렇게. 또 이제 중요한 거 권리의 변경 등기. 주등기한다, 부기등기한다. 그때 달라요. 그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이제 권리 변경은 이해관계인이 처음부터 없을 때 또는 이해관계인이 승낙서를 주면 그때는 부기등기하고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한다. 이제 그게 포인트죠. 이제 이렇게 나와야 돼요. 또 하나 이제 무슨 약정 등기, 권리 소멸 약정, 공유물 불분할 약정,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 부기등기는 꼭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뭐 가장 흔히 이제 우리 시험에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됐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그거 왔어요. 이제 등기의 대상. 요 등기 대상은 그거 기하세요. 이제 가장 흔한 게 이제 일물일권주의 표.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이제 여기는 자, 일물일권주의 한번 떠올려보세요. 부동산의 일부가 있고 권리의 일부가 있다. 권리 일부로 다른 말로 이제 지분 이렇게 했고 앞에는 용의권, 뒤에는 처분행위. 또 이제 처분행위 대표 뭐 있죠? 여기 이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또는 저당권 설정. 또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처분 제한 등기 다 포함돼요. 처분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요 처분행위를 좀 넓혀 놓으세요. 이렇게 개념을. 첫 번째, 부동산의 일부에 용의권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부동산의 일부의 처분행위는 X. 또 이제 흔히 하는 말. 부동산 일부를 처분하려면 어떻게 해라? 분필하고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의 일부인 채로는 처분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 권리의 일부, 지분에 대한 용의권은 안 된다. 이유는 우리 흔히 지분은 점입니다 그랬죠? 이제 점에 대한 사용수익은 안 되는 거고. 요 지분의 처분행위는 요거는 되죠. 이제. 그래서 요 표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 이제. 또 여기서 자, X 나왔죠? X.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각하사유죠. 각하사유 몇 호 위반? 29조 2호 위반. 이렇게 되면 이제. 또 하나는 우리 흔히 등기할 물건은 토지와 건물이죠. 근데 토지는 문제가 없어요. 건물이 문제인데 우리는 건물만 등기한다? 그럼 안 돼. 이제 우리가지. 우리는 건물의 외관만 갖추면 등기할 수 있다. 건물 외관이 뭐가 있다?
정착이 되고 지붕과 주벽 또는 기둥. 그 물건 찾아봐야 돼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등기 예규 그것도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됐고. 그다음 이제 등기 효력 유효권은 다 잘 아시죠? 다 판례 내용이니까. 표정이 왜 또 놀래 또? 자, 그래서 보시고 뭐 등기 효력 유효권은 그냥 흔히 말하는 이제 민법에 나오는 판례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만 이제 구분.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이제 이중 등기가 있고 중복 등기 정리가 있는데 이걸 또 많이 물어보세요. 흔히 우리 앞으로 이중 등기라고 말하면 이거는 판례예요, 판례. 시험 지문에 다음 중 판례에 따를 때 나오면 이거 또 올라야죠. 이중 등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동일인 명의의 이중 등기는 어떤 등기 유효? 선등기 유효. 두 번째, 동일 명인이 아니라면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선등기 유효고 후등기는 무효다. 그게 이제 이중 등기고 이걸 흔히 판례를 물어볼 때 이렇게 나와야 돼요. 또 하나는 중복 등기 정리. 이 파트는 이제 25회 때 시험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 담당 문제로 나왔는데 여기는 꼭 그 말을 줘요. 규칙에 따르는 이렇게 이제 또는 법률에 따르는 이렇게. 이거는 현재 등기 규칙에 규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근데 이걸 강조한 이유가 뭔가 하면 이 판례랑 결론이 달라서 그래요. 이렇게 이제. 그럼 쭉 한번 나열해 볼게요. 자, 동일 집원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초동 100번지에 등기부가 2개 있더라. 이렇게. 자, 서초동 100번지. 자, 여기도 이제 1990년 거, 1991년 거. 등기부가 2개 있더라. 차이점은 이중 등기는 판례죠. 이거는 등기관이 업무 처리 중 발견해서요. 이중 등기를. 그럼 어차피 이제 등기 전문가는 등기관이죠. 등기관에게 뭐가 유효인지 판단할 권한을 줘야죠. 그게 이제 이게 규칙에 규정이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럼 첫 번째, 앞에도 값, 뒤에도 값. 이때는 어느 등기 유효? 당연히 선등기 유효고. 그럼 만약에 보세요. 자, 선등기부에는 울구에 아무 등기가 없고 후등기부 울구에 A 명의의 전세권, B 명의의 저당권이 있다면 이때는 어떤 등기요? 그렇죠. 요거 이제 후등기 유효로 해야 되겠죠. 자, 그 문제는 요거는 지금 보세요. 요 판례랑은 결론이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요 말을 붙여주는 거예요. 규칙에 따르는 정리 이렇게 적어줘야 정확한 시험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앞에는 갑, 뒤에도 이제 갑으로 돼 있다가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권리가 이전돼 있다면 이때는 어떤 등기 유효? 그렇죠. 이렇게 하지. 이때는 이제 후등기 그럼 좀 불완전하고요. 이렇게 권리가 이전된 등기가 유효다. 이전된 등기가 이렇게 이제. 세 번째는 앞에는 갑, 뒤에는 을. 소유자가 달라요. 다르고 또 하나는 자, 2개 중에 한 개는 원시 취득 등기가 있고 한 개는 이런 등기가 없을 때 그때는 어떤 등기 유효다. 그렇죠. 선후가 아니고 원시 취득 나온 게 유효다. 이렇게 이제. 또는 앞에는 A, 뒤에는 B. 소유자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이제 어느 등기 유효죠? 선등기. 그럼 이제 보세요. 이제 등기인이 발견했으니까 등기인이 이렇게 A, B한테 통지를 먼저 해줘요. 자, 중복 등기를 발견해서 선등기 유효니까 선등기는 두고 후등기 지우겠다. 통지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해요. 이제. 기분 나쁜 사람은 이의제기해라. 아무도 이의제기 안 해요. 어느 등기 유효? 그때는 선등기 유효겠죠. 이제. 자, 또 하나는 A가 왔어요. 등기소에. 아, 그러지 마세요. 그럽니다. 내가 B한테 물건 팔았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어떤 등기요? 후등기. 그래서 이제 자, 1등기 명인이 자기 등기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 그래서 결론은 구분하셔야 돼. 이중 등기인지 중복 등기 정리지. 결론이 틀리기 때문에 명칭을 구분하셔야 정이 풀립니다. 이렇게 이제 됐고. 그다음 2장 부분에서는 뭐 등기부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등기부고 하나. 요거만 이제 자,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 자, 구분 건물. 그럼 이제 요거는 꼭 아셔야 돼요. 301호 소유자가 301호에 등기사항 증명을 떼면 몇 개의 부분을 준다? 4개. 제일 앞부분이 일동 건물의 표제부. 우리 흔히 말하던 101동의 표제부. 그 다음은 구분 건물의 표제부. 301호 거. 그 다음 301호에 갑구를 줘야 되고 을구를 줘야 되고. 이렇게 이제 요게 흔히 말하던 1등기 기록. 또 이제 특징은 보세요. 표제부가 2개예요. 일동 건물에 관한 거, 구분 건물에 관한 거.
표제부가 두 개다. 또 하나는 또 잘라야죠. 그래서 일동 건물의 표제부 위에는 뭘 적어주고 위에는 건물 일동 건물의 표시 밑에는 뭐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명칭 외워야죠. 그래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다. 자, 그럼 이제 찍기 연습. 지금 명칭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죠. 그럼 여기는 뭘 적어줘요? 그렇지. 토지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또 하나 제일 앞에 토지 일련 번호. 이렇게 명칭을 이제 알아야죠. 두 번째는 구분 건물의 표제부예요. 301호 표제부. 또 잘라서 위에는 뭘 적어줘요? 위에는 건물. 위에 이제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301호 거. 밑에는 뭐다? 대지권의 표시. 자, 명칭. 대지권의 표시. 자, 여기는 뭘 적어줘요? 그렇지. 대지권.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 또 이제 토지 일련 번호. 이렇게. 그럼 명칭에서 이렇게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요. 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요 두 개를 묶어서 대지권 등기라 불러요. 그래서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기로 표제부에 한다. OX. 맞죠? 건물이고 표제부니까. 이게 대지권 등기. 또 이제 구분 건물에서 대지권 등기했다. 이 말은 이제 건물과 토지를 묶었다 그 뜻이죠. 그럼 이제 아파트 토지 등기부에 무슨 등기한다? 그렇죠. 이게 이제 대지권 뜻의 등기해야지. 그럼 다시 대지권 뜻의 등기는 아파트에서 건물 등기 기록, 토지 등기 기록. 요 이제 토지 등기 기록. 어디에? 해당 구에. 어떻게 등기한다? 직권 등기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래서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 요 특히 이제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됐고. 그다음 이제 우리 지난주 문제에서 하나 좀 고칠 게 있습니다. 자, 무찰 잠깐 펴주세요. 그리고 지난주에 2장 제일 앞에 있죠. 문제 한번 펴보세요. 자, 172페이지 2번. 172페이지 2번. 자, 보시고. 자, 요거 이제 잠깐 들어보세요. 그 문제가 이렇게 됐어요. 관할이 이렇게 한 개 건물이 관할 3개 걸쳤죠. 여기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관할. 여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관악등기소. 이렇게. 밑에는 안양등기소인데 여기는 수원지방법원 관할이다. 이렇게 했죠. 그 문제 기억나세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놓쳤어요. 현재 둘 다 이제 여기는 관악등기소니까 둘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죠. 그리고 밑에는 안양등기소는 수원지방법원이죠. 이제 두 개 별개 법원이니까 이제 올라가야죠. 그러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급법원이 서울고등법원입니다. 근데 수원도 옛날에는 서울이 관할했거든요. 근데 이 수원이요 새로 생겼어요. 수원고등법원이. 제가 그거를 놓쳤어요. 그래서 여기는 수원고등법원 관할이죠. 또 둘 개 별개 고등법원이죠. 두 개 공통법원 어디? 대법원이 정해주는 거예요. 그 대법원이 돼야 돼요. 제가 요걸 놓쳤어요. 그때 우리 인강생 한 분이 이걸 올려줬어요. 수원 고등법원 생겼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고등법원 또 있으니까 보세요. 또 상급법원,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별개 고등법원이니까 상급법원이 어디? 대법원. 이제 대법원이 정해줍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문제 고쳐주셔야 돼. 그래서 이게 되게 좀 뭔가면요. 옛날에는 좀 나오다 지금은 거의 안 나와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푸는 건지 아시고 대신에 자 관할등기소 지정 여기는 딱 두 단어. 첫 번째 토지 건물 어디에? 이건 건물에만. 토지 발생 안 한다 해서요. 그럼 또 하나 이제 자 지정은 누가 한다? 상급 법원의 장.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문제는 대법원으로 바꿔주셔야 돼. 보기가 있나요? 없죠. 그렇죠. 3번. 그리고 이제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이렇게 가야 돼요. 저걸 제가 놓쳤어요. 수원 고등법원이 생긴 걸. 하나 바꿔주시고 이제 오늘은 수업 보겠습니다. 오늘 3장 펴주세요. 서브노트.
원래 제가 이제 처음 계획은 오늘 원래 계획이요. 3장을 한 절반을 이상 끝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딱 세고 수업을 딱 들어왔는데 용 수업을 해보니까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그래서 3장은 천천히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장을 잡아놓으시면 4장, 5장은 좀 수월해요 또. 자, 보시고 이제 자 서브노트는 91 보시고 91 서브노트 91페이지 절차 총론 보시고 일단 절차 총론 파트는 그 위에 표를 보시면요. 타이틀을 4개로 잘랐어요. 첫 번째가 등기 신청 형태 물어보는 거. 두 번째가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세 번째가 이제 등기 신청 방법. 또 나머지 뒷부분 등기 신청 후 절차 4개 자르고. 거기서 이제 첫 번째 형태 파트 있죠. 서류 파트 2개가 어려워요. 요 2개만 잡으면 그 후는 좀 수월해요 또. 그래서 일단 보시고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요거 하세요 이제. 등기 신청 형태. 등기를 어떻게 신청하는가. 현재 법률에 이렇게 나와요. 등기는 당사자 신청, 간공서 촉탁에 따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여기를 신청주의라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신청주의고 신청주의에는 또 예외가 있겠죠. 그래서 신청주의와 신청주의 예외가 있다. 자르고. 다시 신청주의는 2가지. 지금 당사자 신청과 간공서 촉탁 그랬죠. 이제 2개 나오고. 그럼 이제 요거 보세요. 간공서 촉탁. 촉탁도 우리 흔히 말하는 신청주의예요. 근데 이제 국가기관이 신청하니까 요 신청은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명칭을 좀 다르게 쓴 거예요. 촉탁 이렇게. 그래서 촉탁도 신청주의 표현입니다. 그 다음 2개. 자, 신청주의 예외 또 2가지. 첫 번째는 뭐가 있고? 등기관의 직권 등기. 또 하나가 이제 법원의 명령. 그리고 법원의 명령은 얘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크게 지금은 뭐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태를 4개로 잘라주세요. 신청이 있고 촉탁이 있고 2가지 예외가 2가지 뭐 있다? 직권과 명령 이렇게고. 원칙은 신청이겠죠. 또 이제 좀 더 보고 일단 촉탁 등기는 최근에 28회 때 시험 나왔어요. 단독 문제로. 그래서 촉탁 등기는 좀 이따가 그 촉탁 등기 예규라는 거 간단히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요 직권 등기는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직권 등기가 워낙 종류가 많아요. 좀 이따 볼 거고. 그럼 또 잘라서 이제 신청을 해야죠. 이제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했다. 갑과 을이 신청할 때는 원칙은 어떻게? 갑과 을이 공동 신청한다. 또 이제 갑이나 을이나 일방이 신청할 수 있죠. 그게 이제 뭐다? 단독 신청이고. 또 이제 갑과 을 말고 제3자가 올 수 있다. 제3자. 여기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뭐 포괄 승인에 의한 등기 또는 대위 등기라는 거 보시면 되고. 됐고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면 포인트는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당사자 신청 그랬죠. 요거 해야죠. 과연 등기할 때 당사자가 누가 될 수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등기 신청 적격 그랬어요. 등기 신청 적격. 또 자, 등기 신청 적격은 무슨 뜻? 말 그대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 또 이제 등기 신청하면 그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올려줘요. 다른 말로 등기 명의 적격 그래요. 명의인이 되는 자격. 현재 우리는 이제 그럼 등기 신청 적격은 누구에게 인정한다?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고 또 하나 비법인 사단자인이 있다. 요새 이제 포함되는 거 안 내고 잘라야죠. 이것도 이제 중요한 주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 공동 신청을 했어요. 또 갑과 을이 같이 와야죠. 갑과 을을 뭐라 불러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그래서 이제 각종 등기할 때 권리자 의무자 구별 요것도 중요한 포인트. 이렇게 이제 등기에서 이제 가장 기본되는 사항입니다. 최근에 30회, 31회 2번 나왔어요. 계속. 올해 또 나올 거예요. 요 파트는. 그 다음 단독 신청. 단독 신청은 종류 봐야죠. 뭐가 있는지. 또 이제 우리가 판결 받으면 단독 신청할 수 있죠. 판결도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 이렇게 됐고. 그 다음 제3자. 요 파트는 그 과거 시험에는 원래 거의 안 나왔었어요. 뭐 지문 정도 나오다가 특이하게 작년도 시험에 이게 2문제 나왔어요. 2개 나와가지고 올해도 큰 비중은 좀 떨어지고요. 대신 용어 정의 정확히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제3자에 의한 등기.
그래서 일단은 요거 세 가지 딱 보셔야 되고, 그럼 또 이제 요 직권 등기 있죠. 직권에서 이제 그 직권 말소 등기들, 요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원칙은 공동이죠. 그러면 단독 신청, 촉탁 등기, 직권 등기 쭉 봐야 되겠죠. 요런 사항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던 4장과 5장 내용이에요. 앞에 뽑아놨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됐고, 책 좀 봐주세요. 자, 이제 92 가보세요. 자, 서브노트 92. 거기 이번에 간공서 촉탁 등이 있죠. 그래서 2번 촉탁 등의 종류는 딱 2개 기억하세요. 우리 앞으로 촉탁 등의 이름은 대표는 처분 제한 등기예요. 이제 그 종류에서 처분 제한 등기. 그럼 또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처분 제한 등기 종류 뭐 있죠?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그럼 이제 이렇게 떠올리세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어디다가 해요? 법원에. 그럼 법원이 뭐 한다? 촉탁. 이렇게 가야지 이제 되고. 또 쭉 가서 미음번 주택임차권 명령 등기. 또 이제 주택임차권 명령이 신청 어디다가 해요? 법원에. 법원이 뭐 한다? 촉탁. 이렇게 된 거지. 그 구조 잡고 알아야 돼. 또 하나 수용. 자, 수용 주체가 간공서네요. 자, 간공서가 갑의 토지를 수용했다. 그러면 간공사 붙은 게 어떻게 한다? 간공서니까 촉탁. 이렇게 떠오르면 되겠지. 이제 되고. 그 다음 개념 플러스 촉탁 등기 예규이죠. 요게 이제 만약에 시험 나오면 또 나올 질문들이에요. 자, 첫 번째, 자, 촉탁할 수 있는 간공서의 범위. 자, 우리가 간공서 그러면 원칙은 누구? 국가나 지자체 이렇게 될 거고. 자, 두 번째, 우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요 원래 등기는 출석을 해야죠. 촉탁 등기는 우편도 받아준다 그 말이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간공서가 촉탁 등기 안 하고 상대방이랑 공동 신청하면 그 등기는 받아줘요 말아요? 받아줘요. 왜? 공동 신청이 원칙이니까. 신도 받아주고. 그럼 서류 파트에서 그 4번 지문 줄 거주세요.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 5번에 주소 증명 서면. 또 하나 적으세요. 인감 증명. 이렇게 묶어놓고 간공서 촉탁 등기는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촉탁 등기할 때는 등기필 정보, 인감 증명, 주소 증명 정보는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묶어놓으시면 돼. 한 개로.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지문 중요해요. 자, 6번 지문 별표 하나 쳐주시고. 자, 이제 촉탁이 딱 들어왔습니다. 촉탁이 들어왔는데 등기부와 대장에서 표시가 불일치해요. 그럼 문제는 등기 신청에서 등기부랑 대장에서 표시가 불일치하면 이 등기는 원칙은 안 해줍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간공서 촉탁 등기는 받아주자 말자? 받아준다라고 돼 있어요. 그것도 충분히 이제 정답으로 뜰 수 있는 지문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고. 자, 이제 예외 보세요. 예외. 첫 번째, 등기안의 직권. 그 직권 등기는 제일 처음에 직권 보존화 있죠? 자, 직권 보존이고, 둘 다 보세요. 두 개. 첫 번째는 미등기 분사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에요. 촉탁 누가 했어요? 법원이 했죠. 자, 두 번째, 주택임차권 명령 등기 촉탁 누가 했어요? 법원이. 그럼 이제 뭔가 하면 등기가는 법원의 촉탁은 믿을 수 있다 없다? 있다죠. 그러니까 이제 그 등기하려고 직권으로 무슨 등기 해줘라? 보존 등기를 해줘라 그 말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유를 되고. 옆에 가서 이제 직권 말소 제일 많이 나왔죠. 우리 시험에. 직권 말소 첫 번째 환매권. 환매권 행사하면 환매권자 앞으로 소유권 등기하고 이제 환매 등기는 어떻게 말소한다? 직권 말소한다. 됐고. 또 수용되는 토지에 있던 모든 권리는 원칙은 직권 말소. 됐고. 그럼 29조 1525 위반. 1525 위반을 등기하면 그 등기 효력은 이건 절대 무효. 절대 무효니까 발견되면 직권 말소. 그다음 자, 말소 등기 시 그다음 줄 그어주세요.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의 등기. 자, 그럼 이제 이것도 되게 중요한 그림이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림 그렸으니까 자, 요거 사건 이제 갑이 을에게 갑과 을이 전세권 설정을 했고 을이 이제 전세권자. 그럼 전세권자는 계약 기간 만료하면 무슨 권리가 있다?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있죠. 근데 이게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을이 돈이 필요해요. 병한테 딱 가요. 병이요. 을이 병한테 전세권을 담보로 돈 빌리면 돼야 안 돼요? 되겠죠. 그럼 문제는 을은 전세권자고 병은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죠. 문제는 여기서 을의 등기가 지워지면 병의 등기가 어떻게 돼요? 따라 지워져요.
얘가 이제 우리 흔히 이렇게 해요. 말소 등기의 이해관계인이에요. 말소 등기의 이해관계인. 그럼 이제 기간 만료하면 자, 을이 병한테 먼저 와야 돼요. 이렇게. 이번에 전세권 말소하게 승낙서 적어줘 그러겠죠. 병 뭐라 그래요? 돈 내놔 이렇게 되겠죠. 돈 받으면 뭘 주고? 승낙서를 주면 이제 기간 끝났으니까 을은 자기의 등기필 정보랑 병의 승낙서를 갑을 줘야죠. 이렇게 이제. 상한으로 전세금 받고 이사 갔다. 그럼 이제 갑은 이제 등기소 가서 을의 등기, 병의 등기 어떤 등기 말소한다. 그렇죠. 갑이 해준 거는 전세밖에 없죠. 그럼 이제 을의 등기가 신청으로 지워지면 병의 등기는 직권 말소. 그렇죠. 얘가 이제 말소 등기의 이해관계인이에요. 이제. 앞으로 곰장 딱 뜨면 이렇게 그림이 떠올라야 돼.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 이렇게 하나 됐고. 자, 그다음 이제 직권 말소의 회복. 자, 이제 등기한이 직권 말소 시켰죠. 나중 봤더니 직권 말소가 잘못됐으면 회복 어떻게 한다? 직권에 의한 말소 회복 이렇게 되고. 그럼 나머지 이제 그 끝에 두 개 묶어주시고 대지권 뜻의 등기, 지역권 뜻의 등기. 거기는 이제 흔히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뜻의 등기는 대부분 직권이에요. 모두는 아니고 대부분 이렇게 이제. 그럼 이번에 법원의 명령. 자, 법원의 명령은 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흔히 보는 사건,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신청을 딱 했어요. 그럼 등기한은 을의 등기를 접수받아서 등기해줘야죠. 등기한이 을의 등기를 각하처분을 딱 때려버리면 이제 갑과 을이 기분 좋아 나빠요? 나쁘죠. 한번 싸워야지. 이게 뭐다? 이의신청. 그럼 이제 보세요. 이제 갑과 을이 이의신청을 딱 했는데 법원이 재판을 해보니까 정말로 을의 말이 맞아요. 그럼 보세요. 이의신청이 좀 잘 된 거죠. 그때는 법원에서 명령이 내려와. 등기하게 등기해줘라 이렇게. 딱 한 가지 법원의 명령은. 그래서 명칭 보시면 되고 뭐 세부사항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촉탁 등기 종류, 직권 등기 종류 한 번씩 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온 이제 촉탁이나 직권 등기가 나중에 이제 4장, 5장 수업 내용이에요. 미리 한번 보는 겁니다. 쭉. 자, 192 가보시죠. 문제집. 192페이지. 자, 이제 포인트 28번. 우리가 2장을 좀 덜 했나요? 자, 알았습니다. 자, 제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나왔어요, 지금. 자, 이제 봐주세요. 6번부터. 자, 174페이지 6번. 자, 보세요. 이제 등기 기록을 등기의 기록사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기 기록을 개설할 때 일필의 토지 한 개 건물마다 부동산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등기 기록에 기록해야 한다. 여기 줄 그어주세요. 부동산 고유번호. 그럼 우리 이제 지적법 시간에는 토지 고유번호 나왔죠. 그건 이제 소관청에서 토지 붙인 번호고 이건 등기소가 붙인 번호예요. 부동산 고유번호 이렇게 명칭. 이것도 이제 부동산마다 부여합니다. 자, 2번 구분 건물의 대지권 표시는 갑구나 을구가 아니라 전유 부분 건물 표제부에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여기서 대지권 표시. 자, 요거죠 이제. 대지권 표시는 이제 아까 우리가 말해서 이제 거기에요. 구분 건물 표제부의 아랫부분이죠. 이제 고상입니다. 이제 행해지는 등기. 3번 자, 표제부의 등기를 할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 등기 목적, 신청료 적힌 사항으로서 부동산 표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하나. 자, 여기서 이제 등기 목적이 있죠. 이 등기 목적이 아까 우리 흔히 말하던 그거예요. 등기 제목, 소유권 이전, 소유권 뭐 말소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표제부에는 등기 목적은 별도로 안 들어옵니다.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그거 때문에 틀린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럼 4번 자, 토지 등기 기록 표제부에는 자,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 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서상란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자, 제목 보세요. 토지 등기 기록 표제부죠. 그러면 토지 등기 기록이니까 여기는 토지 표시를 적어야죠. 토지 표시 뭐 적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소재, 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5번 갑구에 등기를 할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유지, 등기 목적, 등기 원인, 연월일, 기타 신청서에 적힌 사항을 등기할 권리원을 기록한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갑구죠. 자, 보세요. 일단 여기 제재 우리 갑구 그림은 이렇게 제일 앞에가 뭐가 있었죠? 제일 앞에 순위번호란, 그 다음에 등기 목적, 그 다음에 접수, 그 다음에 등기 원인, 마지막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유자에 관한 거 보시면 이제 이게 권리자의 성명이나 주소 이것도 들어와야 되겠죠? 그 얘기고 이제. 그래서 5번은 이제 이상이 없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하세요. 우리 그 갑구일구 있죠? 갑구 양식은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갑구 보세요. 갑구 제일 앞에 무슨 칸? 순위번호. 그 다음에가 등기 목적. 그 다음에가 접수. 그 다음에가 등기 원인. 마지막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됐고. 그래서 그 6번 한번 잘 봐주시고요. 자, 7번에서는 하나만 볼게요. 그 7번에서는 2번 지문. 7번에 2번. 자, 채권 변제를 목적으로 한 대물 반환 예약 원인의 담보가 등기. 자, 말이 어렵죠. 자, 변제를 원인으로 대물 반환 예약을 했어요. 돈 못 갚으면 물건 너 줄게. 그때 그 담보가 등기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요거는 갑구에 등기한다, 을구에 등기한다. 갑구로 가야죠. 소유권 넘기기로 약속한 경우니까 이렇게 이제. 그리고 다른 지문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8번 볼게요. 자, 8번. 다음 중 갑구 또는 을구에 기록할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자, 갑구나 을구예요. 딱 떠올리시고. 1번 신청서의 접수번호 및 접수연월일. 이제 등기 보세요. 자, 등기 목적이었었고 그 뒤에 접수번호와 접수가 이제 뭐죠? 접수번호와 연월이 되죠. 이제 되고. 2번 권리자가 법인이 아닌 재단인 경우에 대표자의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자, 우리는 비법인 사단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고 그때는 모두 적어줘라.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이거 들어와야 이렇게 되고. 3번 대위 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표시와 대위 원인. 자, 이제 보세요. 채권자 대위 등기할 수 있죠. 그럼 그때는 등기 신청은 누가 했어요? 채권자가 했죠. 그러니까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이런 거 적어줘야 돼 말아야 돼요? 적어줘라 그 말이지. 대위 신청이니까 이제 대위 원인까지 적어주고요. 4번 건물 등기 기록, 대지권 등기를 한 경우 그 권리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에는 대지권 뜻의 등기. 자, 보세요. 대지권 뜻 요거는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어디? 해당 구입니다 그랬죠? 해당 구란 말은 갑구도 할 수 있고 을구도 할 수 있고 그 말이고 이렇게. 5번 자, 구분 건물에 대지권이 있는 경우 그 권리의 표시에 관한 사항. 자, 이건 대지권이죠. 대지권은 어디에?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에 등기하는 거지. 표제부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주로 하던 말이 아까 이렇게 해서요. 대지권 등기는 어디 등기한다?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신청으로 등기하고 등기하면 등기하니 무슨 등기한다? 대지권 뜻에 등기해야지. 어느 등기부? 토지 등기 기록 해당 구의 직권으로 이렇게 하죠. 이제 되고. 그래서 그 9번, 8번도 잘 풀어 보셔야 돼 이렇게 되고. 자, 그다음 이제 9번. 9번. 자, 다음 중 등기 기록의 내용 틀린 것은 1번. 자, 구분 건물 등기 기록 전유부분 표제부에는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와 대지권에 관한 사항이 등기되어 있다. 자, 여기 이제 전유부분 표제부죠. 위에는 이제 전유부분 건물, 밑에는 뭐다? 대지권의 표시 그 말이고 이렇게. 그럼 2번 소유물에 대한 담보가 등기, 환매 등기는 갑구에 행하여지나 신탁 등기는 을구에 행하여진다. 우리가 신탁도 갑구할 수 있죠. 갑구예요. 소유권 넘기 약정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도 갑구. 2번 X. 3번 자, 가등기, 처분, 제한 등기는 갑구 또는 을구에 기록한다. 자, 보세요. 자, 가등기는 이렇게 하죠.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는 갑구, 소유권 이해 관리한 거는 을구 이렇게 했고, 또 처분 제한 등기도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은 갑구, 소유권 이해 관리하는 거는 을구 이렇게 둘 다 가능하고. 4번 자, 단독주택의 건물 등기록 표제부에는 이제 단독주택의 건물 등기부예요. 소재 지번 적어줘야죠. 그럼 이제 건물의 면적, 구조, 종류 적어주고 지목은 기록할 필요가? 건물 등기부니까 지목은 적을 이유가 없다 그 말이죠. 이렇게 이제 되고. 이것도 하나. 이제 5번 자, 표제부에 행하는 사실의 등기는 부기 등기,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 또 자, 부기 등기는 자, 표제부에 있나요? 저 표제부는 언제나 주등기예요. 하나. 또 그리고 이제 가등기도 우리 흔히 권리에 관한 등기죠.
그러니까 표제부에는 없고. 뭐 또 그렇게 만들 수 있겠죠. 표제부에 추정력도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겠지. 추정력은 권리의 추정이니까 이렇게 이제 뭐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번 지문도 괜찮아요. 충분히 문제 만들 수 있는 지문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제 10번부터 10번에 또 이제 고득점 딱 붙어 있죠. 자, 이제 10번. 자, 등기 기록의 구성과 기록. 설명 중 옳은 것은. 옳은 것 나왔네요. 자, 1번.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대지권 뜻의 등기는 울구에 기록한다. 자, 이제 하나 여기서 대지권 뜻의 등기는 좀 전에 우리가 이제 해당 부위합니다 그랬죠. 그럼 그 말은 이제 아파트에서 전유부분 소유자가 이제 자, 보세요. 아파트에서 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시켰다.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는 전유부분 소유자들은 아파트 부지에 일정한 권리가 있겠죠. 그건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301호 건물과 토지 지분을 이렇게 묶어놨어요. 묶었다가 대지권이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이제 전유분 소유자들이 아파트 부지에 소유권 지분이 있으면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등기부 어디에? 소유권 지분이 있으니까 갑구가 되겠죠. 그럼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아파트 부지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있을 때는 울구에 그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소유권이니까 여기 이제 갑구로 가야죠. 이제. 그래서 해당구란 말은 대지권이 소유권이라면 갑구, 소유권 이익을려면 울구. 그래서 이제 해당구라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2번 자, 피보전 권리가 지상권 설정 등기청권인 경우 소유권에 관한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는 울구에 기록한다. 자, 아는 말이 한 개도 없네. 자, 보세요. 자, 누가 그래? 자, 일단 자, 피보전 권리가 나왔고, 그다음 이제 지상권 설정 등기청권 가등기. 자, 보세요. 제가 매년 봐요. 이 등기법 특징이 뭔가 하면요. 뭘 등기법이요? 최후위하는 과목이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공부했나 안 했나. 그래서 맨날 학원 가면 그러세요. 등기 너무너무 어렵대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매년 들어요. 매년 듣는데요. 어차피 시험 보러 가시면 다 맞고 와. 걱정하지 마요. 그래서 뭔가 하면 원래 이 등기법이라는 과목이요. 원래 최후위하는 과목이에요. 자, 제일 처음에 뭐 해야죠? 민법하고 결혼해야지. 그 다음에 무슨 공법이야, 공법이. 그 다음에 중개하고. 내가 공법을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자, 중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공법하고, 그 후에 공시법 해요. 이 공시가 이게 원래 최후위하는 과목이에요, 원래. 그래서 이제 저는 딱 알고 있어요, 이제. 다 모른다는 걸. 자, 보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자, 보세요. 자, 피보전 권리가 지상권이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갑과 을이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을 체결했다. 을은 물권자, 채권자. 자, 계약만 했으니까 채권자죠. 근데 우리 가만히 보니까 갑과 병이요.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왔다 갔다 해요. 소유권 등기하려고. 그 문제는 뭔가 하면 소유권이 병으로 넘어가면 을이 병한테 가서 자, 지상권 달라 주장할 수가 없죠. 뭔가 하면 채권자가 물권자에 대항할 수가 없다 그 뜻이에요. 그 문제는 을이 지상권이 꼭 필요하면 자, 을은요. 갑에서 병으로 이제 무슨 권리가 못 넘어가게 잡아야 돼. 소유권을 잡아놔야지.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을이 지키는 권리가 피보전 권리거든요. 피보전 권리는 지상권이에요. 이렇게 하죠. 지상권을 지키려고 뭘 잡아라? 소유권을 잡아라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요 얘기예요. 소유권에 관한 처분 금지 가처분입니다. 소유권이니까 어디에? 갑구로 가야지 이제. 근데 문제는 소유권 적어주면 사람들이 갑구인지 알겠죠. 시험 보러 가면요. 여기를 싹 안 적어줘. 요만큼을 싹 빼버려 그냥. 이렇게 와야지. 그러면 피보전 권리가 지상권 설정 등의 청권이 가처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게 시험 나온다고. 그럼 떠올라야 돼. 여기 이렇게 하세요. 지상권을 지키려고 뭘 잡아라? 소유권을 잡아라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을구가 아니고 갑구로 가야죠. 그럼 또 전세권의 실행인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에는 을구에 기록한다. 자, 보세요. 전세권자가 기간 끝난 후에 전세금을 못 받으면 부동산을 경매할 수 있죠. 그러면 전세권을 경매한다, 소유권을 경매한다. 소유권의 경매치. 그러니까 어디로? 갑구. 이렇게. 그다음 4번 가처분 등에는 갑구에만 기록한다. 자, 또 가처분은 소유권에 관한 가처분은
갑구겠죠. 소유권 이해 권리는 울구가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요것도 X. 그다음 자, 권리 질권 울구에 기록하는 등기사항이다. 다시 권리 질권의 정식 명칭이 뭐다? 이제 저당권부 권리 질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됐고요. 그래서 그거 괜찮은 문제예요. 10번. 그리고 10번에서 특히 2번과 4번 지문이 있죠? 2번과 3번 지문 좀 신경 쓰셔야 돼. 의외로 헷갈릴 수 있어요. 2번과 3번 지문. 자, 그 다음 이제 11번. 자,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 또 나왔네요. 이제. 자, 1번. 일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 일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그 등기라면 하나 집어넣어 주세요. 1등기 기록. 그 문제. 구분 건물의 경우에 1부동산 1등기 기록 지켜 안 지켜요?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와야 되고 이제 그 말이고. 2번. 자, 구분 건물에 대하여는 일동 건물에 대해서 부동산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자, 여기서 좀 전에 이제 요 부동산 고유번호는 부동산마다 부여합니다 그랬죠. 그 아파트는 101동에 부여해야 돼요? 아니면 여기 전유 부분마다 부여해야 돼? 전유마다 부여해야죠. 이제. 전유 부분이 다 별개의 건물이니까 이제 그 뜻이고. 그래서 그 2번은 틀렸네요. X. 3번. 자, 구분한 건물의 등기상 지명서 발급 및 열람에 관하여 일동 건물 표제부와 해당 구분 건물에 관한 기록을 1등기 기록으로 본다. 자, 이제 요거예요. 301호 소유자가 301호에 등기사항 증명을 떼면 몇 개의 부분을 준다? 4개. 제일 앞에가 일동 건물의 표제부. 그 다음 이제 301호의 표제부, 갑구, 울구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 다음 4번. 자,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이 있어 일동 건물 표제부에는 일동 건물의 표시 및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를 기록한다. 다시 일동 건물 표제부 위에는 무슨 칸? 일동 건물의 표시. 밑에는 뭐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그 말이고. 5번. 자, 전유 부분은 표제부, 갑굴구를 두고 있지만 규약상 구용부는 표제부만을 둔다. 이게 이제 법률 조문이에요. 하나 기억하세요. 규약상 구용부는 등기부 어떻게 둔다? 표제부만을 둔다. 주의하세요. 근데 이 말이 그럼 규약상 구용부는 표제부밖에 없나요? 아니죠. 이렇게 하지. 갑굴구는 말소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엄밀히 말하면 갑굴구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말소했으니까 아무 효력이 없다 그 말이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명칭 기하고 계시고. 그래서 일단 구분 건물 등기기로 가장 이제 눈에 띄는 부분들입니다. 좀 비교하고. 자, 그다음 12번도 볼게요. 12번.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 표제부. 기록되지 않는 사항은. 자, 1번. 일동 건물 등기록 표제부의 소재와 지번. 자, 보세요. 일동 건물 표제부죠. 여기다가 소재 지번은 적어요 말아요? 뭐 적어줘야죠. 이태고. 2번. 대지권이 있는 경우 일동 건물 등기록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 어째? 일동 건물 등기록 표제부에 밑에가 이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그 말이고. 3번. 전유부분 등기록 표제부에 건물 번호. 자, 보세요. 이제 전유부분 등기 표제부죠. 자, 여기 이제 101동 101호 적어줘요? 그 얘기예요. 건물 번호라는 게 101동 101호 이렇게. 4번. 대지권이 있는 경우 전유부분 등기기록 표제부에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 자, 요건 어때요? 이제 전유부분 등기기록 표제부에 대지권 표시 밑에 들어와야죠. 5번. 대지권 등기했을 경우 일동 건물 등기기록 표제부에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 자, 대지권 뜻은 일동 건물 등기 기록이 아니고 토지 등기 기록 이렇게 해야지 이제. 토지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이제 이런 비교 자꾸 보시면 되고. 그다음 13번부터는요. 13, 14는 거기에요. 폐쇄 등기부인데 폐쇄 등기부는 현재 막 추진이 높진 않으니까 13번 하나만 딱 풀어볼게요. 하나 풀고 이제 보세요. 들어보세요. 요건 27의 기출 문제죠. 자, 우리 시험 특징이 뭔가 하면 이 파트는 이렇게 종합 문제로 많이 나와요. 묶어가지고. 자, 볼게요. 등기부에 관한 설명. 틀린 것. 1번. 폐쇄한 등기 기록은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자, 우리가 지금 등기소 가면요. 종이 등기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다 폐쇄했거든요. 종이 등기부 원칙은 영구 보존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등기부 보존 기한은 얼마? 영구 보존 그 말이지. 2번. A 토지를 B 토지 합병하여 등기한이 하필 등기를 한 때는 A 토지에 관한 등기 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자, 보세요. A 토지를 B 토지로 묶었죠. 그럼 더 이상 이제
A 토지 등기 기록은 더 이상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으니까 뭐 해라? 폐쇄해라 이렇게 되겠지 이제. 3번 등기부 부본 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이다. 이제 이 부본. 부본은 다른 말 우리가 복사본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전산 등기부죠. 등기하고 나면 뭘 만들어놔야 돼요? 등기부 부본을 만들어놔요. 이렇게 이제. 4번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는 표제부를 일동 건물에 두고 전유 부분에는 갑구와 을구만 둔다. X. 전유 부분에도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둬야죠. 이렇게 되고. 5번 자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신청 시 매매 목록은 신청 있는 경우에만 증명서에 포함하여 발급한다. 매매 목록화 있죠? 자 여기 밑에 하나 적어보세요. 이 매매 목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그거 하나 적어보세요. 공동담보 목록. 공동담보 목록. 또 하나 신탁 원부. 자 공동담보 목록. 또 하나 이제 신탁 원부. 자 뭔가 지금 이제 지금 3개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매매 목록 와 있죠. 그럼 이제 공동담보 목록, 신탁 원부. 흔히 그런 거는 등기부의 부속 서류라 불러요. 등기부의 부속 서류. 이런 걸 원칙은 안 떼줘요. 안 떼주는데 요거는 등기부 등본 뗄 때 신청하면 그때는 줘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는 이제 그래서 매매 목록은 신청 있는 경우에만 발급해 줍니다. 이제 대표가 3가지예요. 매매 목록, 공동담보 목록, 뭐 신탁 원부 이런 것들. 다 주는 건 아니고 언제? 신청하면 그때는 준다. 이렇게 이제 됐고. 그다음 이제 14, 15는 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자, 일단 15번에서 하나 볼게요. 15번에서 그 5번 지문. 15번 5번. 자, 공동담보 목록 편철장은 줄긋고 공동담보 목록. 자, 5개 이상의 부동산을 목조로 하는 저당권이나 전세권기를 신청서에 첨부하는 담보 목록을 접수로 순서에 따라서 편철한 장부이다. 공동담보 목록 나왔고,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공동담보 목록은 담보가 몇 개 이상? 5개 이상인데. 요거 작성은 누가 할까요? 등기관이 작성합니다. 그거 하시면 돼. 그 외에는 뭐 별 지문도 없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이제 17번 가주세요. 자, 그 16번에 서류에 보존 기한 나와 있죠. 우리 시험에 그 보존 기한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과거 한 번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건 다른 의미로 낸 거지. 보존 기한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존 기한이 영구, 10년, 5년 막 나눠지잖아요. 하나만 기하시면 돼. 등기부 보존 기한은 몇 년? 영구 보존. 그거 하나만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뭐 굳이 다른 거를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17번 보세요. 이제 등기부 부본 자료. 이것도 새로 만든 장부니까 서류니까 명칭 봐야죠. 1번. 자,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는 등기부 부본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이제 여기 명칭이 하세요. 등기부 부본 자료. 2번. 등기부 부본 자료는 서류 형태로 작성한다가 아니고 이것도 똑같아요. 전산 형태로 보관합니다. 전산 형태로. 2번은 X. 3번. 등기부와 동일하게 관리해야 한다. 자, 됐고. 4번. 자, 등기부 부본 자료는 법원 행정처장이 지원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이것도 이제 읽어보시고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제 요건 알아야 돼. 5번. 등기부의 전부털부가 손상된 경우에 전사운영 책임자는 등기부 부본 자료예요. 등기부를 복구해야 한다. 자, 여기서 등기부 부본은 요건 등기부를 복사본이라고 했죠. 요거 만든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대비해서. 그럼 이제 등기부가 없어졌다. 그때는 뭐로서 복구한다? 부본 자료로 복구해라 그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5번 지문이 중요한 지문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8번도 한번 볼게요. 18번 이제 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이제 뭔가 하면 현재 등기부가 지금 전산 등기부죠. 자, 바이러스 먹으면 싹 날아갈 수 있죠. 그때가 이제 손상과 복구해야죠. 자, 틀린 것은 1번. 등기부의 전부털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을 때는 대법원장은 등기부의 손상, 복구, 방제 필연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요거를 크게 불러요. 멸실 방지 처분 그래요. 멸실 방지 처분. 요거 명령권자는 누굴까요? 요 이제 대법원장 그러면 돼요. 요건 하나 외우셔야 돼. 등기부의 멸실 방지 처분. 명령권자는 대법원장. 자, 2번. 대법원장은 등기부의 손상 방지, 손상된 등기 복구 등의 처분 명령에 관한 권한은 법원 행정처장에게 위임한다. 누구에게 위임한다? 법원 행정처장한테. 이거 대법원장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이제 권한이 위임됐습니다. 3번.
등기부의 조무들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을 때는 전산운영 책임자는 지체 없이 상황을 조사한 후에 처리 방법을 누구에게 보고한다? 그렇죠. 행정처장한테. 여기다 왜 보고해요? 권한이 위임돼 있으니까. 이 사람 이제 보고해야죠. 4번 등기부의 조무들부가 손상된 경우에 전산운영 책임자는 종전 등기기록에 의하여 등기부를 복구해야 한다. 등기부 복구할 때 복구 자료는 등기부 부본 자료 그래야지. 자, 5번. 자, 등기부를 복구한 경우에 전산운영 책임자는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법원 행정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여기다 보고 왜 해요? 권한이 위임돼 있으니까. 그거 아니고. 그래서 요 18번에서는요.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 1번과 4번 지문 두 개. 정확히 보시면 될 것 같아. 1번과 4번. 충분히 한번 이게 지문 정도로 나올 수 있습니다. 됐고. 자, 그럼 맞아다 볼게요. 자, 이제 포인트 27은 이제 우리는 하던 열람 파트죠. 일단 19번 한번 풀어보세요. 눈으로 탁 보여요. 그죠? 자, 그 19번 제가 별도로 안 뽑아놨어요. 안 뽑아놨고. 자, 이제 등기사항 증명 종류죠. 전부 2개, 일부 3개. 전부 2개는 첫 번째는 말소항이 포함된 거. 두 번째는 현재 유효상만 나오는 거. 이제 일부는 3가지. 특정인의 지분, 현재 소유 현황, 또 하나가 지분 취득 이력 이렇게 5가지. 정답은 몇 번? 5번 돼 있고. 그래서 자, 서로도 그래요. 이게 문제냐? 이거 법무사 시험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명칭 아셔야 돼요. 이렇게. 자, 20번 볼게요. 20번. 자, 등기기록 열람. 틀린 것은 1번. 등기기록 열람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전제 방법으로 내용을 보게 하는 방법으로만 허용한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죠. 요 등기부를 열람할 때 인터넷으로 할 수 있죠. 그때는 좀 모니터로 볼 수도 있고요. 요 종이 서류로 뽑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 전제 방법으로만 이게 틀린 말입니다. 이제. 서류를 뽑아서 볼 수 있어요. 됐고. 2번 신탁원부, 공동담보 목록, 도면, 매매 목록은 그 등기상의 지명도 함께 신청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만 이를 포함해 열람한다. 자, 뭔가면 요거는 원래는 안 보여주는 장부죠. 근데 언제는 신청하면 그때는 보여줘요. 등본도 뗄 수 있고 이렇게. 3번 구분 건물에 대한 등기기록 열람에 관하여 일동 건물의 표지부와 해당 전유분하는 등기기록을 한 개 등기기록으로 본다. 이것도 이제 흔히 말하는 1등기기록 그 말이고. 4번 신청서나 그 밖에 부속 서류 열람은 등기의 본 앞에서 해야 한다. 자, 보세요. 요거는 서류가 이제 뭔가면 신청서와 부속 서류예요. 자, 좀 전에는 등기부가 나왔죠. 요 신청서예요. 뭔가면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했죠. 을이 등기소에 신청해야죠. 그럼 신청할 때 무슨 서류 가져와야 돼요? 신청서랑 수축 떼와야죠. 그게 이제 신청서나 그 밖에 부속 서류입니다. 이것도 열람할 수 있어요. 이제 돼 있고. 5번 자, 신청서나 그 밖에 부속 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내용을 보기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반 방법으로 한다. 자, 뭔가면 둘 다 보세요. 신청서 부속 서류죠. 요거는 종이 형태예요. 이렇게 하면 종이 형태 물어본 거예요. 종이 형태는 어떻게? 출석을 해서 등기소서 봐라 그 말이고. 전자문서에는 전자 방법으로 볼 수가 있다 그 말이고. 이제 소리가 틀리다는 거. 4번 거부는 신청서와 부속 서류입니다. 이렇게 됐고.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21번. 21번. 자, 등기사항 증명서 공개. 자, 틀린 것은 1번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등기사항 증명서 종류를 명시하고 등기기록의 내용과 다름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기록해야 한다. 여기서 이제 요 종류 나왔죠? 아까 5가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급 신청하면요 위에 제목 적어줘요. 등기사항 전부 증명 가로치고 말소사항 포함 이렇게 또는 일부 증명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요 끝에 보면 이렇게 써요. 위 서류는 원본과 동일함 이렇게 그 말이죠. 이제 2번 신탁원부 공동담보 목록 도면 내 목록은 사항의 증명도 함께 신청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증명서에 포함하여 발급한다. 이것도 이제 준다 그 말이고. 3번 자,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등기록 중 갑구 또는 을구에 기록이 없을 때는 증명문의 끝을 기록해야 한다. 자, 이거 어때요? 자, 내가요 순수하게 내 돈으로 아파트 딱 삽니다. 을구에 아무 등기 없겠죠. 그러면 을구 그 빈칸 만들어 줄까요? 근데 을구 안 만들어져요. 대신에 스탬프 찍어줘. 을구 기록사항 없음 이렇게 이제 표시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4번 구분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일동 건물의 표제부와 해당 전유분에 관한 기록을
한 개 등기 기록으로 본다. 또 나왔죠. 자, 101동 표제부 하나, 301호에 표제부 갑골구 묶어서 뭐다? 그것도 1등기 기록. 5번. 자, 등기 신청이 접수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접수가 있다는 사실을 신청에 통지하고 등기상규정을 발급할 수 있다. 요 발급 원칙은 안 해주죠. 자, 여기 보세요. 뭔가면 여기서 자, 접수된 부동산에 등기를 마치기 전, 요 우리가 여기를 그렇게 했어요. 계류 중 그랬었어요. 자, 이제 보세요. 뭔가면 이제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이 뭐 해야죠? 접수를 받고 심사를 해서 그 다음 이제 등기부에 기록을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여기서 이제 등기관이 접수를 받아서 등기부에 기록하기 전까지, 이 전까지는 문제가 이거죠. 이제 제3자들은요 등기가 수업된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죠. 그럼 이제 좋은 건수가 있습니다.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 등기를 갔죠. 그럼 갑이요 어리버리한 병을 딱 꼬셔. 자, 내가 소유자거든, 등기부 떼봐, 이렇게 합니다. 그럼 문제가 보세요. 의뢰 등기가 접수는 됐는데 등기가 안 됐죠. 이 병이 등기부 등본을 떼러 왔어요. 그럼 등기소가 이제 병한테 등기부 등본을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주문은 어떻게 돼? 주문은 이 병은 소유자를 누구로 알아요? 갑으로 알 거 아니에요. 이게 계류중 그 말이에요. 계류중일 때는 이 병이 등기 기록을 열람하러 왔어요. 그러니 등기부 딱 보여주고 알려줘요. 의뢰 등기를 접수했는데 등기 안 했다. 알려주면 피해가 없겠죠. 그리고 원칙은 등기사항 증명은 발급을 해요, 안 해요? 원칙은 안 해요. 해주면 병은 소유자로 갑을 할 거니까. 원래 안 해주는데 최근에는 또 해줘요. 해주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등기사항 증명서 있죠. 가운데 스탬프를 찍어줘요. 사건 처리 중 이렇게 꽝 찍어주면 제3자가 이제 신경을 좀 쓰겠죠.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5번이 이제 X고요. X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제 여기는 마치기 전 계류 중이고, 여기 열람하러 오면 열람은 시켜주고 사실 알려줘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등기사항 증명은 원칙은 발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제. 그다음 이제 22번은 용어정의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어떤 서비스인지 읽어보시고 23번 보겠습니다. 자, 인터넷을 이용한 등기기록 열람. 인터넷 파트예요. 자, 1번. 누구든지 자신의 신용 사건에 대해서 그 진행 상태를 인터넷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자, 요거는 한 단어로 뭐라 부를까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 묶으면 되지. 사건, 진행 상태를 확인한다. 묶어서 뭐다? 사건, 진행 상태 확인. 이렇게 하면 되지. 그게 정식 명칭이에요. 이거 이제 확인은 인터넷으로 하는 거예요. 출처가 안 알려줘. 어떻게 확인해라? 인터넷으로. 그래서 인터넷으로 확인하라고. 자, 2번. 자, 사건이 계류 중인 등기 기록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알려주고 등기사항 증명도 발급하여 준다. X죠. 자, 3번. 누구든지 타인으로부터 발급받은 등기사항 증명서 진위 여부를 인터넷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자, 이건 뭔가 하면 이제 보세요. 갑과 을이요 계약을 체결하려고 해요. 아니, 체결하기 전이에요. 그럼 이제 갑이 을에게 등기부를 딱 주겠죠. 그럼 문제는 요 을은요 갑이 주는 등기부이고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죠. 그때 이제 을이요 요거를 스캐닝을 딱 떠가지고요 대법원 사이트에서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요걸 한 단어로 뭐라 불러요? 이건 아니야. 등기 기록 발급 확인. 발급 확인이라 불러요. 등기 기록 발급 확인. 발급 확인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도 두 개 와야 돼요. 첫 번째 진위 여부 확인하는 거고, 이것도 어떻게만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만. 4번. 인터넷에 의한 등기 기록 열람 및 증명서 발급은 신청서 제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인터넷이니까 신청서 내수는 당연히 필요 없는 게 있죠. 이제 되고. 5번. 인터넷에 의한 등기 기록 열람 및 등기 증명서 발급의 경우 수수료 면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뭔가 하면 특이하게도 우리 흔히 지적과 파트너에 그런 거 나왔죠. 국가기관끼리 할 때는 수수료 줄 필요가 없다. 조항이 있죠. 근데 등기는 요 조항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뭐 별 의미는 없고 대신에 이제 이렇게 1, 2, 3, 4, 4개는 꼭 아셔야 돼.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하세요. 수업 끝나면 이제 2장에서는 등기부 양식이 있죠. 쭉 보셔야 돼요. 또 하나 여기 이제 인터넷 열람 파트.
이 정도가 이제 언급될 수 있습니다. 됐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그 3장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쉬었다 하겠습니다.